안녕하십니까 주주분들의 든든한 동반자 김기석입니다. 현재 시간이요 2026년 1월 31일 토요일 16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현대차 이런 지지부진한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걱정이 마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시가가 52만 4천원부터 시작해서 종가가 49만 9,500원까지 밀려버리시니까 이제는 좀 매도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현대차 지금 악재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현대차에 악재가 없다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 실적이 나왔지만 안 좋게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비관세 파장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19.5% 감소를 하면서 관세 영향의 손실액이 4조 1,100억이었지만 지금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를 실적 발표 이 2시경에 엄청나게 끌어올리면서 53만 원까지 달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눌림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결국에는 저점들을 높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전에 고가 라인 달성했을 때 이 50만 원 구간대를 다시 한 번 더 위로 올려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이제 단순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요, 로봇 섹터에 편입되는 모멘텀이 두 가지가 발생되는 대기업이에요. 지금 현대차 뭐가 있습니까? 이 테슬라의 로봇과의 대항마 현대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까지 앞두고 있는 이 현대차 노조에 대한 리스크도 사라졌습니다. 근데 지금의 주가가 빠지는 거요? 이거는 세력들의 의도가 다분한 하락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격적으로 다음 주 체크 포인트 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댓글창 열어놨습니다. 현대차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댓글에 현대차 힘내자에서 힘이라고 딱 한 글자만 적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요 500개 그리고 댓글 50개까지 달성하게 된다면요, 현대차 명확한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고점에 대한 목표가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매출액이 6.3% 증가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마이너스 19.5% 그리고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21.7%까지 하락을 해주면서 사실상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선을 지지받으면서 저점과 고점들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매출액이 일어났다는 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 매출액의 의미가 뭐냐? 관세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이슈가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매출액은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관세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됐을 때는 현대차의 기업이 망한 겁니까? 결국에는 실적이 향상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 이유로서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업 분석 보시면 어때요? 점점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때까지는 자동차로서의 매출액만 나왔던 현대차예요. 근데 지금 플러스 뭐가 붙었어요? 바로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이슈와 그리고 아틀라스, 현대차가 밀고 있는 이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의 다음 기대감은 어떻겠습니까? 다음에는 지금 이렇게 매출액이 비슷한데도 주가가 올라간 모습들 속에서 지금 저점 대비로 얼마나 올라갔어요? 그때까지 매출액이 나왔을 때 주가의 상승폭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매출액만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줄어들었는데 주가는 59만 5천 원까지 차올랐어요. 이거를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지금 주가가 빠진다고 걱정하실 게 아니라요, 우리는 정확한 추가 매수 타이밍 그리고 고점에 갔을 때 단기 목표가를 세우시면서 대응의 영역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하방 압력, 결국에 이 공매도에 대한 내용들을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얘네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공매도 매매 비중이 저점에서 지금 구간 5.02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공매도 거래대금이 무려 1억 2,800만 주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평균가가 어때요? 50만 7,236원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최소한의 반등을 했을 때 공매도 세력들은요, 이렇게 하방을 담았는데도 개인의 매수세 때문에 공매도에 대한 수익이 없다는 거예요.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점에서 현대차의 모멘텀이 이렇게나 확실한데 매도하실 주주님들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없잖아요. 끌고 가실 거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을 때 이 공매도는 결국에 시장가로 다시 한번 자기의 빌린 주식을 사들여야 되는 숏 커버가 일어나고요.
그 이후에 강한 매수세가 일어난다면 쇼트 퀴즈까지 일어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뭡니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집중이라고 남겨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 기사를 좀 보시면 현대차가 이제 막 시총 1,100조를 터치했는데 여전히 저평가 상태래요. 왜냐하면 이제는 자동차 플러스 로봇 섹터가 같이 붙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증권가에서는 목표가 70만 원까지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10선 위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봉상을 봤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막 상승 이후에 강한 거래량을 동반하고 상승이 나와줬지만 5일선 터치도 안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는 최소한의 얼마까지 볼 수 있어요? 이미 고가 라인대에서 매물대가 18%가 존재해요. 이 말은 뭐냐면 빼도 45만 원 밑으로는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올라갈 때는 얼마나 올라가요?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59만 5천 원까지의 이런 밸류에이션을 보여줬기 때문이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대기업에 대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개인들을 쉽게 태우고 올라갈까요? 이거를 좀 아셔야 돼요. 주식은요, 항상 직선으로 올라가진 않습니다. 파동을 그리면서 이런 상승의 과정 속에 파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상승 이후의 조정, 그리고 이파 자리에 지금 올라와 있다는 거지 주가가 빠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 지금 현대차는 외인들이 사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기관계가 받쳐주고 그리고 금융투자가 받쳐줬을 때 이 개인 매수세의 힘으로만 끌어올리는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수급의 주체는 개인들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파시겠습니까? 안 파실 거잖아요. 그리고 기타 법인, 내외국인 이런 곳에서 지금 사들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현대차는 개인의 힘으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압력, 얘네 무조건적으로 쇼 스퀴즈가 유발될 수밖에 없는 명확한 구간점에 있다는 거고요. 우리는 저점에서 추가 매집을 통해서 고점에 갔을 때는 파동 속에서의 타점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좋아요 500개 그리고 댓글 50개까지 달성하게 된다면요. 명확한 기준점을 잡고 타점까지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댓글에 현대차 대응이라고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제 거래량 500만 주 나왔는데 지금 이때 29일에 장대 양봉의 거래량이 얼마였습니까? 870만 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전에 장대 양봉을 잡아먹는 음봉이 나왔나요?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직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박스권 라인은 어디예요? 요때 장대 양봉 거래량이 1,300만 주 나온 종가가 55만 8천 원인 요 장대 양봉을 기준으로 횡보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닥은 지금 여기서 한번 이날 언제요? 27일에 바닥을 확인해주면서 거래량 800만 주 그리고 아래 꼬리 달아줬고요. 그 다음에 10선 위에서 반등 그리고 나서 지금 추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직도 명확하게 추세가 살아있어요. 5선, 10선, 20선, 120선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은 추세가 깨지 않으면서 이 꼬리를 달고 오는 모습은 전형적인 눌림목에 대한 매수가 타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수급을 보시면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건 서울, UBS 이런 메이저 증권사들에서 매도가 쏟아지고 있죠. 근데 반대로 키움증권 같은 개인들 매수가 들어오니까 수급의 주체는 개인이구나, 개인만 타는구나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면 얘네 메이저 증권사들이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프로그램에 의한 매도로 주가를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9만 주, 12만 주 사였지만 누를 땐 확실하게 50만 주가량씩 눌러주고 있어요. 지금 이 프로그램 매도세, 이 개인분들의 심리를 건드릴 수 있는 트럼프 관세라는 명분과 실적에 대한 아직은 100% 확신이 안 서는 그런 모습들의 인위적인 누르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트럼프 뭐예요? 결국에는 이 관세에 대해서 조기 투자 압박하기 위해서 경고를 날린 거지 이게 확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세력들은 이 틈을 타서 공포를 조장하고 다시 한번 저점에서 매집할, 물량을 매집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생각해 보시면 현대차는 앞으로 로보틱스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할 것이다라고 기사에 나왔었죠. 근데 여기에 대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모멘텀까지 살아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자동차 관세 10%더 내는 게 무섭겠습니까? 아니면은 40조 원의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기업 가치 상장이 더 파괴력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후자인 거죠.
결국에는 단기에 대한 저점은 어디냐? 우리는 공매도 잔고가 그리고 대차 잔고가 줄어드는 그 지점에서의 눌림목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댓글에 대응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제가 다음 주 그리고 돌아온 이번 주에 이 현대차의 눌림목에 대한 확실한 안내 방송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앞으로도 현대차 어떻게 끌고 갈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타점에 대한 일정에 대한 전략 자료까지 제가 영상에서 안내를 드릴 거니까 꾸준하게 찾아오셔서 댓글까지 남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